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은 여야 두 분씩 모시고 뜨거운 토론을 펼치는 시간이죠.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자, 노컷 대련 시작에 앞서서 오늘 특별히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또 제작진이 이벤트 잘 안 하는데 커피 쿠폰 제공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쿠폰 50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방송 중 패널들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청취 인증샷을 찍어서 문자 샵 하나둘 그러니까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선정해서 그 커피 쿠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패널들 그리고 또 2부에 나올 이준석 의원에게 하고 싶은 질문들 혹은 청취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하나둘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노컷 대련 먼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김웅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국민의힘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일단 정광재 대변인부터 모시고 잠시 후에도 이동학 전 최고는 원래 시간대로 오실 텐데 빈손 회동이다. 지난 월요일 원래 독대였다가 면담, 차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 정광재 대변인부터 말씀 주실까요? 두 분의 평가와 해석을 먼저 듣고 제가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예. 친정을 바라보시는 김웅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아니, 왜 어려운 거 나한테 시켜? 뭐 이런 말 구성을 봤을 때 두 분의 평가를 듣고 저 좀 알겠습니다. 자, 김웅 의원님 좀 아니 전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거 아무 소득도 없을 것이고 의미도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크게 문제되거나 뭐 어떤 의사 합치가 될 거란 기대는 안 했는데 생각보다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았다. 뭐 예를 들면 그 전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뭐 독대를 요청을 먼저 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이렇게 좀 알리고 이런 분들 그리고 라인을 정리하라 그리고 라인을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를 하면서 나섰던 부분들에 있었을 때 조금 모양새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께서 원래 우리 대통령이 박절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예뻐하던 동생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너무 박절하게 대한 것 같아요. 박절하게 대하셨다. 여기 우리 여사님한테 박절하게 대할 수 없는 거에 한 10분의 1이라도 뭐 다른 분한테도 좀 덜 박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 입장 양쪽으로 봤었을 때는 서로 확인할 건 다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끊을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독대 회담을 하자라고 한 게 뭔가 이제 새로운 계기를 삼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두 분에게 최소한이라도 어떤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들은 준비를 하고 만났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아무런 합의 부분이나 뭐 이런 거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 자체를 내놓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독대를 하는 것은 두 분 다 국민에 대해서 매우 무례한 짓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당장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이제 우리 박 실장님. 저는 뭐 아주 오랫동안 솔직히 말하면 1월부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제 실존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화해 장면들은 없다. 제가 뭐 처음 얘기한 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는 거에 대통령 입장은 딱 맞는 거고 한동훈 대표도 본인의 첫 실패를 사실상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총선 패배라는 실패는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봐온 거는 두 사람 사이에 화해는 없을 거고 그러면 서로 간의 상황에 따른 이해관계에 따른 조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성정이 그게 안 돼요. 스타일이 두 분이. 그래서 저는 이번 담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냥 결별을 위한 어떤 통과 의례 행사 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용은 사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국민들이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건 어쨌든 내용은 없을 걸로 예상됐지만
그 품격이에요. 자리의 품격. 저는 이건 대통령님이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GDP 10위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세계 국가의전서열 1위가 7위를 만나서 얘기하는 이게 그냥 허물없이 오늘 한번 들려 이 자리가 아니라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 테이블 뭐 기다리는 건 기다릴 수 있다고 봐요. 앞에 외교일정이 있었으니까 그 핑계를 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테이블이나 뭐 배치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의 품격이 너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도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걸 비추는 게 너무 품격이 다 떨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게 좀 개탄스럽고 득실을 따진다면 한동훈 대표는 사실 손해 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선을 유력 주자로서 어쨌든 노린다면 검사 선배이고 지금 국정운영 지지율이 너무나 안 좋은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차별화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줬어요. 대통령님이. 거기에다가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 특검에 일부 조정을 해서 찬성을 하든 한동훈 대표 말대로 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액션을 취하려면 보수에 있다고 얘기되는 있는지 몰라요. 남들이 다 있다고 하니까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번 순환의 서사가 그냥 제로콜라 한 잔 먹고 가라는 순환의 서사가 이 배신자 프레임에서 조금은 용이하게 해줬어요. 만일 대통령이 막 전복죽 차람이니까 전복은 아니겠군요. 그래서 막 뭐죠 대보탕 같은 거 있잖아요. 먹으면 십전 대보탕 이런 거 요즘 허하지 하면서 이러고 내놓고 엄청 잘해줬어요. 그런데 내용은 없어. 그럼 한동훈 대표가 어정쩡한 스탠스가 돼요. 대통령님이 날 이렇게 챙겨주는 가는데 뭐 보따리에 뭐 싸가지고 줘요. 뭐 어정쩡해져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제로콜라. 행동하기는 그렇죠. 제로콜라에 추워 보이는 테이블. 한동훈 대표가 뭔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대통령님이 만들어줬다. 그리고 친한 기원들도 분노의 에너지로 뭔가 액션을 취하기 좋은 상태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그 테이블 사진 있으면 유튜브에 혹시 올려주시고. 자 우리 정광진 대변인 두 분의 말씀 들으셨는데 평가 굉장히 잘 들었고요. 예. 이게 그 월요일 날 면담이 있은 후 화요일 날 조간 신문에 어떤 신문들, 어떤 칼럼들이 실렸는가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이번 그 면담에 대한 성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그 면담에 앞서서 당 대변인의 입장으로서 방송에 나오면 사실 큰 기대가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물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뭐 그래도 성과물을 만들려는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성과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박성태 위원이 실장인가요? 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 비평이 굉장히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사진 아직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요 사진이에요. 테이블은 길어요. 사진 한 장이 갖는 메시지가 다음 날 나온 그 대통령실의 100마디 해명성 설명보다도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하고요. 사진 한 장에 빡 끝. GDP 12위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리 청와대에서 이제 직무 공간을 대통령실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업무 공간이 아무리 협소하다고 하더라도 여당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서 저런 장소에서 만났어야 되느냐. 또 위치를 봤을 때 사실 배석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한동훈 대표 바로 정면에 대통령이 앉으시고 그다음에 배석하는 정진석 실장은 옆에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비껴 앉는 것이 의전의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기정 의전 비서관이 그 파인글라스 뭐 산책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산책할 시간에 의전에 더 신경 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책이 필요했을 수도 있죠. 뭐 또 아니 본연의 업무는 의전 비서관이잖아요. 이 의전 실패가 보여주는 대국민적인 메시지가 지금 얼마나 많은 대통령실의 의도한 의전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정리했어요. 의전은 의도한 거예요. 의도한 의전. 대통령실의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거고요. 의도하지 않았다면 이건 의전의 완전 실패라 문책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한판승부 방송을 들으셨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파인글라스에는 원형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대화하는데 테이블 모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 하나,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찍은 사진 속에서 대통령실이 선택한 겁니다. 기획한 것이나 의도를 갖고 사진을 선택한 것은 전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네,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탁 테이블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원탁 테이블을 우리가 요구했다. 예. 저는 사실 그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지난 대선 그 총선 국면에서도 총선 백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예. 그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던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걸 바꿔보겠다고 해서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대표가 나왔고 예. 그걸 기치로 해서 63%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 수직적 당정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저 사진 아니었겠어요? 예. 대통령이 위협적으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비서실장과 예. 여당 대표는 거의 동급이라고 본다. 예. 그리고 이야기 과정에서도 대표는 항상 다 경어체를 썼지만 대통령은 반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들도 다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하.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과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 예. 애정을 많이 줄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근데 저 테이블이 저런 형식의 테이블이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할 때도 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이제 함께 만났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뭐 격을 일부러 낮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테이블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험불한 사진은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저는 봐도 테이블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원목인 것 같고 합판 붙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 테이블이 어떤 장소에 어떻게 놓여져 있느냐가 완전 다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근데 지금 저 장소에 뒤에 뭐 좀 푸른빛 감도는 커튼 하나 있고 예. 저 장소에 저렇게 덩그러니 있는 것 자체는 사실 품격이 엄청나게 낮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 행동에서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읽어내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우리가 휴리스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면 어림짐작으로 다 아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있죠. 대통령실에 지금 해명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가서 야 우리 주말에 가서 영화나 보지 않을래?라고 이야기했을 때 피곤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잖아요. 온 국민은.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피곤해서 피곤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왜 문제 삼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을 뽑았던 거는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처음에 대통령과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처음 시작됐었을 때 예. 뭐 누군가는 뭐 약속 대련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약속 대련 아니다. 이거는 둘 관계는 끝난 거고 회복 절대 안 된다. 왜냐? 둘의 개인적인 캐릭터가 다시는 화합을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기억납니다. 두 분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비판을 하자면 공적인 인물이면 공적 지위에 맞는 공적 매너와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공적 의무가 있어요. 예. 근데 두 분은 그 부분에 있었을 때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 정도의 공적 의무와 공적 매너를 지키고 있는지를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김태흠 지사가 뭐 이야기를 했듯이 전화를 걸어서 설전을 했다고 하죠.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비판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욕 아닌가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공적인 그런 인물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대통령도 지금 저 상황에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당의 당 대표를 맞이할 때는 최대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저렇게 위치를 배치를 해놓고 나서 아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국민들한테 또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봐 주십시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라고 지금 국민한테 또 사기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저 사진들은 픽된 거잖아요. 사진을 딸랑 9장 찍었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마 저런 사진을 픽하면서 상당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맛 좀 봐라. 뭐 요렇게 픽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 사진 가지고 너무 이슈가 커지니까 부랴부랴 수습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너무 무능하죠 사실. 지난번에 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저 박성태 실장께서 예. 대통령실에서 지금 제일 일 잘하는 분은 사진 찍는 분하고 사진 선정해서 내보내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여사의 사진 한정해서 말씀하셨던 것 여사의 같습니다. 사진 한정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것도 근데 의도가 그렇다면 의도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봐요. 예. 자, 이 사진 얘기 너무 한 20분간 해가지고요. 이제 어떤 한동훈 대표의 요구 조건 3가지에 대한 대통령실에 또 대통령의 반응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상 모두 거부한 것인데 지금 이제 두 분의 면담 내용이 하나하나 공개되고 있고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면담이 각색됐다 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 발끈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각색된 거냐 이렇게 또 반론이 나온 상황인데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헌정을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에 서서 특검법 재표결에 선다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대통령이 답을 했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냐. 여기에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었는데 우리 김웅 의원님은 이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기 두 분이 만나서 술 한잔 드시면서 서운할 때는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죠. 그런가요? 그 뭐 저 서운하다. 야, 뭐 이럴 수 있냐. 안 그래도 가뜩이 어려운데 당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 자리는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공적인 자리인 거고 분명히 당과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국정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을 교환해야 되는 자리인데 뭐 너 그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건 제가 보기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쓰는 용어 아닌가요? 저거를 어떻게 국가 서열 정말 1위와 7위 간 사이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건지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대통령으로서 뭐 아무것도 안 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 평론하면서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제가 이 뉘앙스가 뭐지 애매할 때는 직접 방송이 있을 때는 그걸 봐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대통령님의 워딩 자체를 음성조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트만 그것도 전원에 의해서 있어서 좀 불명확한데 이 어쩔 수 없지를 문맥상으로는 체념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할 테면 해봐라. 그러니까 억양을 좀 살린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야당이 헌정을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이면 뭐 어쩔 수 없지. 그 뒤에 생략된 게 있어요. 전할 때 생략됐을 수 있어요. 해봐. 네. 특검 해봐. 그렇게 하면 여기 뉘앙스가 완전 달라집니다. 저는 그 뉘앙스라고 생각해요. 아까 나왔던 사진에서 양팔로 테이블을 누르면서 위협적인 자세에 어쩔 수 없지는 해봐가 붙어야 완성돼요. 말풍선을 달면 그렇죠. 아마 전원 과정에서는 해봐까지 넣기는 좀 그렇겠죠. 이건 물론 제 추측입니다. 근데 억양을 살린다면 그 뉘앙스는 체념 내가 받아들이겠어가 아니라 너 이렇게 나오면 나 어쩔 수 없지 뭐. 일단 뭐가 되죠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지 해봐. 요거 뉘앙스가 완전 다릅니다. 저는 후자라고 봐요. 정광규 대변인. 그 한동훈 대표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를 대통령 면전에서 하기까지는 그 전에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꺼낸 것 아니겠습니까? 김 여사 문제든 뭐 대통령께서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이거는 저는 사실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분이 지금 민주당이 헌정을 유린하는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근데 야당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면 어쩔 수 없지? 너무 제가 너무 대통령실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국민의힘 대변인이십니다. 이거는 국정에 대한 책임감의 문제죠. 아니 헌정 질서를 유린한다는 지금 민주당을 우리가 같이 막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같이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온 여당 대표에게 그럼 니네들이 그런다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이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었는가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국정 현안 어려운 게 있잖아요. 의정 갈등 2,000명 계속 반대해 계속 뭐 협상장에 안 나와?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혹시라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대응하실까봐 해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솔루션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리더고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다. 저는 이거는 외부에 나오게 하지 말았어야 될 대통령의 워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카드로 내놓은 게 특별감찰관 카드입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야당을 동시에 압박하겠다 이런 취지의 카드인 것 같은데, 자 이동학 전 최고가 방금 도착하셨는데 이제 특별감찰관 카드, 요거는 그러면 지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요거에 어떤 국민들에게 좀 성과가 있었다고 내밀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이 성과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대통령실에서 그것은 여야가 합의할 문제지 내가 여기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는 지금 이 특별감찰관의 경우는 원내 소관이다라고까지 얘기를 선을 확 긋고 있잖아요. 불쾌감을 좀 표시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원외 당대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이걸 할 수가 없을 뿐더러 특별감찰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특별감찰관 말을 김건희 여사가 들을까요? 저는 이게 안 될 거라고 보지만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딱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여사를 오라가라 한다? 혹은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까? 특별감찰관이?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결국 전락할 것이다. 근데 지금 아예 임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저는 어쨌든 이 판의 설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앞장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함을 달고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판을 짜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얘기 나눴습니다만 어제 엊그저께 이 뭐 이렇게 독대가 아닌 어떤 같이 면담도 앞뒤로 이루어졌던 많은 사안들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 판의 설계자는 또 김건희 여사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저는 만약에 특별감찰관에 우리 김웅 의원님 같은 분이 감찰관이 되면 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보기에는 30분 봅니다. 30분? 30분 컷. 30분 컷인가요? 바로 낭망. 30분 만에 쫓겨나지 않을까?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석수 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래도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갈등을 빚기도 했었잖아요. 그래도 정말 대한민국 검사 출신 중에 기계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죠. 그래도 제대로 하겠다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선배고 정말 그 공권력 피해자가 됐죠. 그때 그거 하려다가 그때 구속영장 청구까지 됐었죠. 그때.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누가 뭐 특별감찰관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그나마 예전에 뭐 우병우 수석도 있지만은 긴장 관계는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석수 감찰관도 할 말은 했었고, 그래서 그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감찰도 실시를 했었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용산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들어가서 저는 30분 봅니다. 30분 컷이다. 30분 만에 쫓겨날 거예요. 저도 과거에 이제 제2부속실 설치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일부 언론들에서 제2부속실이라도 빨리 설치하라 했을 때 그건 아무 도움 안 된다. 그냥 여사 쪽에 예산이 좀 더 가는 거 말고 공식적인 그거 말고는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라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했을 때는 특별감찰관이라는 하나의 기구가 나름의 최소한의 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들이 가장 본질적인 거는 그래도 할 거다라는. 근데 여사 여러 의혹에 대해서 연이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검찰을 보면서 각 기관이 최소한 할 일도 못하겠다. 이제 특별감찰관이 설령 임명이 돼도 해결책이 안 되겠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제력이 없거든요. 30분 컷 바로 쫓겨난다. 뭐 예를 들어 뭐 식권을 안 줄 수 있어요, 싫으면.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특별감찰이 제 역할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없는 것보단 낫겠죠. 그런데 해결책은 아니다. 예전에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최상병 사건과 여사 사건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박정훈 대령 지금 공소 취소하고 박정훈 대령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을 시켜라. 그럼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박정훈 대령 또 구속될 것 같아요. 영장 청구 또 될 것 같아서
참아하시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네, 두 분이 정원기 대변인 아니죠. 세 분이 다 이 특별감찰관 무용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이 우리 여당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제도가 왜 만들어졌느냐. 그동안 사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 본인의 비위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은 것보다는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이 온갖 부정부패에 걸리고 권력형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야가 제도적으로 만들어낸 게 특별감찰관이고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져서 이석수 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하려다가 우병우 수석과 갈등도 벌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해갖고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특별감찰관 잘 임명했다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봐요. 문다혜 씨와 관련한 이야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도 이게 뭐 북한 인권 대사랑 관련해갖고 연계돼갖고 추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걸 핑계댈 게 아니라 이렇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현존하는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임명해서 제도적인 틀 안에서 묶어두려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저도 임명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는데 혹시 국민의힘에서 혹시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이 최근에 여사 관련된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여사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 피어리어드라고 생각하는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일부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일 뿐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죄를 졌다는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 다 불기소인데 그런 부분을 밝힌다든지 할 일이 훨씬 많다라는 거를 근데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거지 과거를 조사하는 뭐 검찰 같은 건 아니니까요. 자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코 때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 갑니다.